자, 학습 심리 상담이나 학습 컨설팅이라는 말을 할 때 저희 심리 쪽에서 심리와 학습 능력을 같이 보고 결국 성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대학생을 학습 심리 상담을 하는 경우는 결국 이 학생들이 뭐 입시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의 진로의 목표에 따른 학습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성취를 해놔야겠죠, 어느 정도. 그게 결국 취업과 연관되는 거니까. 진로 목표하고 연관되니까. 그러고 위해서 심리적인 상태나 학습 능력을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근데 대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인서울 대학생들 학습력이 떨어지진 않아요. 물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오늘 뭐 키워드에 몇 가지 질문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 말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학생들도 잘 안 돼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 입시는 통과했지만 학습 능력 자기주도적이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석박사 하면서 많이 생긴 것 같으니까 필요하니까 꼭 해야 되니까 이럴 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생기는 것 같아요. 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입시까지는 뭐 하여튼 진짜 진로 목표가 뚜렷한 아이들 최영도 원장님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진로에 관련된 것들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주도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해내야 되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형성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또 부모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하지 않은 아이들이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더 안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실패도 내가 감당을 하고 책임진다라는 건데 실패에 대한 책임감이나 어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라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이렇게 발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건 심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좀 많이 발달이 안 됐고 형성이 안 됐다라고 보면 과거부터 학습 경험을 쭉 체크를 해요. 저도 아이 대학생하고 한번 확인해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히 있어요. 실패. 그 실패를 내가 온전히 책임지기가 너무 두려운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하는 것들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자녀의 학습 문제 파악하기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고등학교 선택하시고요. 인지 능력 상당히 중요해요. 선행학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까 문해력이라는 키워드로만 봤을 때 과연 그럼 이게 선행인가 아닌가? 영어든 국어든. 수학은 진도가 이렇게 쭉 있으니까 중학생이 미적분하면 상당히 많이 선행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면 그거하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언어 능력은 선행이라는 게 과연 모르겠어요.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냥 문해력이 좋은 아이들은 결국 고등학교 때 점수가 잘 나옵니다. 자, 정서 상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아이들, 불안, 우울에 취약합니다. 학습 동기도 쉽게 흔들리고요. 자존감 낮고요. 회복 탄력성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모님이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 태도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끈기 진짜 있는지, 몰입할 수 있는지,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강하고 어느 정도 선행도 돼 있는 학습 능력이 있는 아이들하면 전사고 갈 수 있으면 가고 특목고 갈 수 있으면 가서 더 좋은 성과 내고 이렇게 분위기, 진짜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업성취 높이면 좋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른 생각도 일반고에 가서 진학하셔서 일반고도 또 분위기 보셔야 돼요. 아이들은 환경 영향 많이 받기 때문에 무턱대고 내신 잘 딸 것 같아서 일반고 간다? 그게 좋은 전략일지 아닐지도 그것도 부모님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시고 확인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인지, 정서 뭐 이런 것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자, 진학할 고등학교에서 가장 하여튼 체크해야 될 건 제가 많이 접했던 아이들 학교 부정에서 학습을 쫓아가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학습 분위기요. 학습 분위기. 또래 관계를 충분히 이렇게 분위기가 막 친밀한 관계 형성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를 진짜 막 하는 분위기 학교들은. 그다음에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학습 능력만 좋아서 뭐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라면 또래 관계가 취약한 아이들이라면 그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학교에 진학하는 거를 좀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아이가 학업 성취를 내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불안,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부적응이 일어날 때 불안이 이제 일어나는데, 불안이 한번 휩쓸기 시작하면 계속 제가 뱀공포증이 있어서, 제주도에서도 한 달 살면서 이놈의 뱀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전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주도에 뱀이 상당히 많대요. 어디 가나 막 뱀 조심해놓으라고 편말도 있고, 뭐 공원 이렇게 어떤 관광지 이렇게 좀 숲 많은 데 가면 꼭 이렇게. 근데 진짜 제가 봐도 습하죠. 물기 많죠. 돌 많죠. 뱀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뱀 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긴 거는 완전 옛날부터 까매가지고 너 지방애냐고 이런 소리 많이 들었지만 저는 진짜 서울에서만 산 진짜 서울 촌놈인 것 같아요. 자연은 좀 거리를 두고 봐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이런 불안이라는 거, 결국 저는 항상 이 불안을 끼고 관광이라 소위 말하는 그 숲에 들어가거든요. 항상 이렇게 숲풀이 많은데, 아니 돌이 많은데 갈 때는 약간 불안해요. 긴장하고 뱀이 나올까 안 나올까. 공포증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공포증. 자, 이게 불안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만 주의를 여기 뱀 있지 않을까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봐야 될 풍경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좋은 풍광들, 제주도의 그 좋은 모습들을 자꾸 놓치게 되고 주의가 흐트러지잖아요. 이게 불안이 주는 가장 안 좋은 학습 방해인 거예요. 주의를 자꾸 산만하게 만들어요. 집중을 못하게 하고. 난 자꾸 이 뱀에 신경 쓰게 되니까. 이걸 풍경을 보다가 뱀, 풍경을 보다가 뱀. 이게 자꾸 그러다가 자극을 하나씩 주죠. 중간중간 편말. 뱀 조심. 이라는 편말 보면 막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막 진짜 막 피부에 막 이렇게 막 두드러기 일어난 것처럼 긴장하고. 가장 안 좋은 게 불안인데 이게 스트레스를 꾸준히 받는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정서예요. 불안이라는 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결국 불안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불안에 관련된 것들, 불안에 이제 취약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진학할 때 그 학교 분위기, 그리고 아이가 어떤 거에 불안을 많이 느끼는지, 학업 성취인지, 아까 말씀드린 항상 1등만 했던 애인데 전사고 갔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전국에 1등 애들 다 오는 학교잖아요. 전사고가. 공부 많이 준비하고. 거기서 내가 점수가 안 나오면 막 갑자기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등수가 나와요. 막 1등이었는데 계속 막 몇 등씩 떨어지고 막 10몇 등 나오고. 그래도 잘하는 건데, 뭐 자기가 막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좀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부모님하고 아이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범불안 장애 이렇게 좀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DSM-5라는데 쉽게 피로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집중적으로. 주의 집중 곤란하죠. 화 잘 내고 짜증 잘 내요. 근육이 긴장하니까 항상 여기가 뻐근뻐근하고 두통 많이 오고 수면 장애 분명히 올 거예요. 자, 지금 사춘기, 지금 여기 고등학생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보다는 초등학교,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을 텐데, 자, 사춘기 때 아이의 성격을 좀 한번 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지, 부모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때 아이의 인성적인 부분, 이때까지 발달했던 인성적인 부분들이 사춘기 때 많이 드러나요. 취약하면 취약한 부분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아이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 사춘기 특히 이제 심리적인 변화 시기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런 심리적인 힘은 많이 커졌구나. 회복 탄력성이나 뭐나. 근데 이건 되게 많이 취약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 짜증을 내도 맨날 내. 학교 갔다 오고 갈 때 내고 올 때 내고 잠잘 때 내고 일어날 때 내고 이상하잖아요. 이런 친구가 아무리 학업 성취가 높다고 하더라도 진짜 경쟁이 치열하고 분위기 좀 막 진짜 삭막하다고 하는 그런 학교 가서 살아낼 수 있을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불안은 세 가지 저번에 말씀드린 freeze, flee, fight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반응을 익히거든요. 행동적으로. 보통 그냥 뇌가 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이 잘 안 됩니다. 자, 불안
이런 거고요. 자, 불안 스트레스 이렇게 좀 제가 갑자기 지금 불안해졌어요. 제가 오늘 녹화를 못 눌렀네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녹화를 눌렀어야 되는데 녹음을 못. 아, 네. 부모는 자녀의 스트레스 알고 있는가라는 이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아동 스트레스 영역에서. 자, 보세요. 학교 성적에 대해서 아이들은 44%, 부모는 34%. 아니, 자신의 아이가 학교 어렵다고 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자녀가 이 정도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이 실제 경험하는 스트레스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대학 입학도 보면은 차이 많이 나죠. 전반적인 걱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모님이 봤을 때 우리 아이는 이 정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실제는 이만큼 받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아이의 그 심리적인 상태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들어보시고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능검사 아까 우리 영득 선생님하고 네, 한 번씩 협업을 해요. 갑자기 나와서 아까 제가 당황했어요. 왜 저걸 왜 가끔 이제 영득 선생님한테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시나 봐요. 심리적인 거하고 입시 컨설팅하고 같이 좀 이렇게 아이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지능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 지능이 아이들이 좋으면 좋아요. 학습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학습에 좀 상당히 유리하긴 해요. 지능이 좋다라는 거. 근데 꼭 이렇게 좀 이제 아이들 이제 지능 검사하고 정서 상태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지능이 아무리 좋아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정서가 이게 긍정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힘이 없으면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이걸 발휘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영재급의 머리를 갖고 있는 타고난 지능이 이게 있어도 심리 상태가 이게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저 좋은 머리로 아이가 저렇게 힘을 못 내고 있네. 그래서 지능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고 학습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 좀 체크는 하시면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자녀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선행은 어느 정도까지 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될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하는 아이라면. 근데 만약에 이걸 잘 모르시고 이제 아이가 하시다 보면 하여튼 어려움들이 생기시니까 한 번씩 체크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한 번씩 이렇게 체크. 초등학교 때 한 번 하시고요. 중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 번 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아예 이거 뭐 완벽한 어떤 건 아니지만 학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아무리 높아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면 지능은 뭐지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건 분명히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MLST라고 학습 전략 검사 도구를 많이 쓰는데 보시면 여기서 처음에 성격적인 거, 동기적인 거, 정서적인 거 먼저 체크를 해요. 대학생들도 이 검사 도구 쓰는데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 이 부분 안 합니다. 이게 어머님들이 받는 공부 전략이에요. 학습 전략적인 부분들. 시간 관리 이런 거. 아무리 이런 걸 뛰어나게 부모님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잡아주려고 해도 요 세 가지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으면 아이가 이 행동 특성이라고 하는 요 공부 전략이 잘 안 됩니다. 꼭 알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 거 중요합니다. 성격, 동기, 정서. 요 세 가지가 안정적일 때 행동 특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춘기 때는 자존감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사춘기의 자녀를 이제 고등학교 진학까지 이제 이야기할 때 자녀 성격을 좀 객관적으로 보시려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봤던 성격과 사춘기 성격을 좀 보세요. 취약한 부분들이 되게 강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럼 그 취약한 아이의 심리적인 취약함을 부모님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긍정심리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학습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풀풀 털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에요. 성적 좀 안 나올 수 있죠 하다 보면. 근데 그걸로 막 부정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취약해서. 근데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이들은 훅훅 털어내요.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결국은 성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는 꼭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학업 성취도는 진짜 부모님들이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런 거 관련된 데이터나 뭐 이런 자료나 최영두 원장님이 계속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고 지역적인 거, 고등학교 진학 관련된 것, 고등학교에 모이는 아이들, 그리고 자기 뭐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가 어느 정도 학업 성취를 진짜 실제 이루고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좀 데이터에 기반해서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학습 능력, 아까 문해력 얘기했잖아요. 국어 영어가 선행이 있나? 그냥 잘하면 잘하는 겁니다.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중고등학생 읽을 만한 수준의 어떤 소설이나 어떤 문학을 읽어요. 그럼 그 아이는 문해력이 높은 건데 이걸 뭐 선행이 좋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 선행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냥 아이가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높아진 경우가 많잖아요. 영어도 그렇고 영어는 국어 능력이 좋은 애들이 영어 점수도 잘 나옵니다. 보통 뭐 암기를 죽어라고 싫어하는 애들 빼고는 영어 뭐 단어만 쌓이면 문해력은 동일하게 움직여요. 언어기 때문에. 수학은 기본 이론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을 하는 경우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무너지고 이거 안 되기 때문에 꼭 이론 탄탄하고 선행학습이 되어 있으면 고등학교 진학하셔서 유리하시겠죠. 그건 이제 아이의 이제 학습 능력에 따라서 부모님하고 조율하시면서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